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신영국 전 문경시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담은 책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 얘기입니다. 삼성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를 실감나게 합니다. 외국에 가서 주요 백화점의 매장에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게 합니다. 몇 년 전 일본의 소니 회장이 삼성 임원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TV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소니가 어떤 회사입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회사 아닙니까? 그때 저는 10년 묵은 체정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36년 일본에게 당한 울분을 반은 풀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통쾌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연간 매출액이 200조를 넘었고 매년 영업이익만도 20조를 넘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10대 기업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 시장에서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 중국 기업들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분야에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몇 년째 건강 문제로 활동을 못하고 또 얼마 전 IOC 위원직까지 물러났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현재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12년이라는 충격적 구형을 받았습니다. 12년 구형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역대 기업 오너에 대한 최고의 구형량입니다.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경영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도 죽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어떤 팀입니까? 한국 프로야구 36년사에서 가장 화려한 성적을 낸 팀 아닙니까? 이성엽, 양준혁, 오성환 같은 화려한 스타도 배출했죠. 게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리 4년 리그 사상 첫 통합 4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9위, 올해는 전반기 내내 꼴찌를 하다가 현재 겨우 8위, 9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용병 실패와 또 프랜차이즈 선수마저도 다른 팀에 빼앗기면서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라이온즈 성적이 떨어지자 새로 지은 라이온즈 파크도 관중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다시 삼성그룹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삼성 반도체 신화는 누가 뭐래도 최고 경영진의 통찰력과 반도체를 향한 선택과 집중의 승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이죠. 1974년입니다. 그때 삼성이 중소기업이던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부터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가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은 무려 27년 전에 이미 반도체를 시작했고 시장을 선점한 상태였습니다.
삼성의 한국 반도체 인수는 순전히 이건희 회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때 이 회장은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죠. 반도체가 삼성의 미래라고 감히 얘기를 했고 반도체만이 삼성의 살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반도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도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정치권마저도 반도체 문외한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대단한 통찰력이었습니다. 모두 다 의아하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마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반도체 인수도 이건희 회장이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속는 셈 치고 인수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꿈과 열정은 처음부터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마디로 기술 장벽이 너무나 컸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매년 적자를 보고 그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룹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이죠. 주총을 할 때마다 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반도체를 매각하거나 정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그룹의 구조조정 대상 제1호였습니다. 1980년 초 삼성 반도체는 중도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했고 반도체 포기 선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이병철 회장께서 갑자기 반도체 산업에 올인해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1983년 2월 8일입니다.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소위 28 도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반도체 회사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밝혔죠. 삼성의 반도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결정은 바로 1년 전이었 이 미국을 방문한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보스턴 대학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기로 돼 있었고 그 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IBM과 같은 당시 반도체 선도 기업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칩이라고 하는 손톱만 하는 반도체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회장께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 이건희 회장이 평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할 때는 쓸데없는 소리 말하라고 핀잔까지 줬던 이 회장 아니었습니까? 이병철 회장의 28 도쿄 선언이 있은 6개월 뒤죠. 1983년 12월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KD 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쾌거였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기흥밸리의 역사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10년 뒤죠.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삼성 반도체 신화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얘기에 TV 생중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방청객 공개 추첨을 했는데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국민적 관심에 외국 언론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도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도 이해관계가 교차될 것입니다. 어떻든 삼성으로서는 이래저래 위기입니다. 반도체 신화를 창조하고 승승장구하던 삼성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됩니다. 법률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 더욱 전진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책임 없지 않습니다. 30년 잘 나가다 보니 그동안 현실 안주와 안일한 대처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각오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를 세계 시장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 IoT라고 하죠. 인공지능 AI라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욱 큰 삼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5천만 국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삼성 지금의 위기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